예, 김영배입니다. 우선 지난번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기도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한 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제출 요구를 국회 운영위 할 때도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에도 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에게, 이종섭 장관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나서 7월 31일 날 2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7월 31일 날 아침에, 그날 아침이죠, 언론 브리핑이 있는 당일 날 아침에 대통령 주재로 안보실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방비서관이 당시에 어떤 경로로 인지를 했는지 오늘 브리핑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어떤 경로로 7월 30일 날이죠. 31일 날 다음 날 2시에 언론 브리핑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전에 국방부 장관님하고 해서 그 다음 날 12시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훈 그 당시 국방비서관 혹은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파견자가 이 안보실이죠. 안보실과 안보실이 국방부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장관 혹은 관계자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내놔라. 분명히 본인이 답변을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방부에도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도 요구를 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한 통화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종섭 전 장관, 임종득 대통령실 안보 2차장,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까지 모두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사에 의해서 이 현재 해병대원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를 가리려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심지어는 해병대 순직사하고 조사관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괴 문서까지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은폐 조작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같이 국방위원회도 있었으니까 네. 정말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정이 어려웠던 과정이었는데 잘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관님, 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이 10월 5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혹시 장관님 이게 장관님이 지명을 받으시거나 하고 나서 지시하셨거나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했거나 혹은 국가안보실에서 지시를 했거나 한 것 같은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에서는 해당되는 국방 현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작성했다? 네, 왜냐하면 자, 무슨 그러면 예,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습니까?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기관 증인 아닙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이 문건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예, 국방부 정책실은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시한 홍보를 사람 하고 없습니까? 있는데 지시되었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현안에 대해서 국회와 언론에 설명해 왔던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주도해서 작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무원은 현안 지시를 관리를- 받고 지시받은 사람에게 작성해서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 토의를 하면서
그 내부 현안들을 토의라고 종합해서 차관이 지시했습니까? 그 그렇진 당시에 않습니다. 장관인 이종섭 장관이 지시했습니까? 뭐 장관께서도 그 알고는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안보실은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이네요.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거네요. 네,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서가 말입니다. 제2의 장모 변호 사건 문건하고 같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변호하는 문건을 수정관에서 작성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장관님, 이게 아까 들어가서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고 수뇌부,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장관이 맞는 것 같은데 지시를 해서 문건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부 조직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아까 세 개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 수사도 하고 있고 군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저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사실관계 그러면은요. 예. 사실관계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제가 우선 하나를 볼게요. 1쪽에 보면은 여단장이 입수 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도 안 맞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왜 육군 54단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냐 문제였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병대 수사단이 육군 54단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험한 게 군사법원법 제2조에 보면은 필요시에는 군에서 수사 재판을 할 수 있다. 민간에 안 넘겨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심각한 게 군사법원법 제2조 사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만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국방정책위원들에게까지 즉 민간인들에게까지 뿌렸고 이거는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거예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간인들에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방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라.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라.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 고발사주 내지는 장모 변호 문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거 감찰해야 되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관련 법을 자문위원들께 참고로 안내해 준 것을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정책실장님, 그 김명배 의원님 그 질의하실 때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해군 최상병 사고가 있은 이후에 여러 차례 국회나 언론에 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설명을 해 왔었고 그러한 설명과 답변, 입장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맞는 이야기냐 아니냐,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그간에 그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던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지금 오늘 최상병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왼쪽 거 크게 띄워주세요. 하나는 7월 30일과 31일 사이에 즉 장관이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나서 31일 날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고 나서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이 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 여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라고 하는 이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문제가 됩니다. 이 전자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 물어보고, 후자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 인사적으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을 다 인사조치를 했고, 특히 전직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까지 사실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다 꼬리 자르기를 했거든요. 자, 7월 30일 날 보세요. 제가 8월 21일 날 법사위하고 8월 30일 날 운영위에서 물어본 건데,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니까 못 보내겠다고 해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맞냐?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 신범철,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8월 30일 날 운영위 본의원에 똑같은 질의에 뭐라고 했냐?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에서 알아서 보고를 해와서 본인이 인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국방비서관이 어떤 재주로 도대체 다음 날 있을 수사단장의 언론 브리핑 예정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7월 30일 아침 회의에서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임종덕 차장은 휴가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국방부 임기훈 비서관이 그걸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보고를 했다고 운영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원식 우리 위원님도 그 당시에 국방위였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국방부에서 먼저 보고를 했으니까 장관이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군사보좌관 등이 보고를 했겠지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지시를 했던 그 전후 맥락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길이라는 점이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이 문건은 은폐 조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금 국방부의 시도고, 이종섭 장관이 지시했다는 거 아까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로 이 은폐 조작에 해당하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까지 이 상당 부분에게 문건을 뿌려가지고 이 문건을 가지고 나가서 언론에 토론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하도록 만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봅시다. 법무관리관님, 네.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본인이 참여를 했나요? 자문한 적 있습니까? 이 문건 작성 있습니까, 자체는 없습니까? 없고 그 문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 검토에 아니, 이 문건 작성할 때 법률적 검토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작성된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럼 과정에 참여했네요? 아니요, 이 문서의 문건의 전제가 됐던 내용들이 법무관리관실에서 다 아, 그러니까 검토했던 참여를 했네. 그죠? 그 내용이 저희가 발표한 거기 참여를 한 때문에 참여한 것이지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법무관리관은 공수처에 고발이 된 피의자입니다. 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적인 권리를 이 국방부의 문건 작성 과정에서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에요. 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정책실을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관리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종섭 장관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후에 지금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방부가 이 사실관계를 명명백히 밝히는데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국방부가 지금 현재의 사법체계 또는 국회에서 만일 뭐 여러 가지 법이 통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면 당연히 성실히 응할 거고요. 제가 김영배 의원 말씀 중에서 뭐 한 두 가지만 답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주관의 회의에서 경로하셔가지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했다는 것은 일단 장관실과 대통령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만일 사실과 다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거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사조치 꼬리 자르기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사조치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한 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괴문서, 끝으로 괴문서는 국방 현안을 설명한 자료인데 이 문서가 괴문서인지 불법 문서인지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것 같고 저는 그 생각과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법무관리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과 기존에 저희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답변드렸던 모든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논리라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일을 직무상 했고 그 직무상 행위에 대해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적인 뭐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박종문 처장님, 네, 그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아니죠? 아니,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에서 국회와 권한쟁의 심판을 냈었잖아요. 네. 거기에 3월 23일 날 헌재가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차례, 그러니까 94년, 2007년, 2017년, 2020년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수사권 및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법률상 권한, 즉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조정하기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 맞죠?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12조하고 16조에 있는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아니고 이거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제 수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헌법적인 규정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네. 그런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존중하시고 또 그 결정의 취지, 그 결정의 주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해석 부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법률이 국회가 통과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이 6개 범죄로 다시 사실상 돌아갔다. 즉 법률에 이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보면은 경찰국 신설도 그랬고 지금 각종 이제 시행령 통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헌재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도 존중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좀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콩세이데타라고 해서 국사원 내 이런 이제 시행령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이게 특히 시행령이 헌법과 충돌이 된다. 그 했을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제 주체가 있거든요. 우리도 행정부 내에서 이 시행령 통치가 계속되고 헌법의 정신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지금처럼 그 이해 당사자만이 이 위헌 법률 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틀이 아니고 헌재에서 의견을 좀 낼 수 있거나 이 정부 내에 그런 주체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의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좀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개헌 것 같고요. 이슈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자, 헌법재판소 그러면 예. 개헌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황제 대통령제로 가고 있다. 뭐냐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헌재소장도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거기다가 대법관도 누구 특정 대법관이 지명되면 우리 저 임명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명권과 제청권이 심지어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제청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 기구의 이 구성원을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제 35년 된 현재에 있는 권력 구조, 헌정 구조 이거를 이 정상적 민주적 헌정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헌법 기구에 대한 기능 절차 구성 과정, 구성 절차 그리고 그 기능,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 개정 특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 헌법과 구조와 관련된 의견을 좀 다음 총선이 끝난 다음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 날까지 헌재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좀 제출하시면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금은 뭐 저희들이 그런 헌법 개정 국면에서 저희들 헌법재판소와 또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사실 또 2017년에 국회 개헌 특위에서 헌법 개정 특위에서 그 열렸을 때 저희들이 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전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포함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무튼 뭐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